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도혁입니다. 오늘은 쪽집기 특강이죠.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요 정도만 풀면 충분하게 우리가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도 이해해서 푼다면 충분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19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시죠. 자, 19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19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 1번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문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 잡을 거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은 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럼 주된 목적은 뭡니까?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 소유권 보호죠. 자, 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서 핵심 단어는 어디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관리라는 포인트입니다. 관리. 우리가 공법적 측면은 개발적 측면이지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떤 관리,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발에 대해서는 누가 관행하느냐? 공법 교수님이 강의하시죠.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거는 어떠한 측면이에요? 자, 공익적 측면이죠. 공익적 측면. 공익적 측면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 파생되죠.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소유권 보호 목적이다. 이거는 어떤 측면이에요? 이거는 공익적 측면. 공익적 측면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거는 사익적 측면이가 되죠. 사익. 소유권 보호에서 뭐예요?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소유 지적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 지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법 지적, 그래서 소유 지적, 법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 공법적 측면도 있고 사법적 측면, 그래서 양면성을 띈 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요거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1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목적인 토지 개발의 촉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개발의 촉진, 개발이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1번은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이번은 토지 소유권의 확정. 소유권의 확정은 아니죠. 소유권의 확정은 우리 지적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3번의 장래를 대비한 국토 이용의 정진. 이용 정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개발적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번도 X다. 자, 5번과 관련돼서 5번 지문 보시죠. 5번에 뭐가 보여요? 개발이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 정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토지 소유권 보호에 기하면서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목적과 관련돼서 뭐가 나오면 우리가 통상 X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 요걸 한번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온다. 그러면 통상 X겠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개발적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 되겠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 자,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오늘 우리가 기초 중에 기초죠. 정확한 우리 이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법학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와 관련돼서 옳은 것 그러면 한번 1번 지문을 또 1번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1번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무를 관리하는 거기는 좋아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참 좋네요. 여기까지는. 여기에서 행정시 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제한다 아니죠. 포함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가 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적소관청이란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뭡니까? 지적소관청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잡아둘 거는 이제 서울시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어때요? 바쁘시죠? 그럼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뭐예요? 특별시장이죠. 그러면 특별시장은 어때요? 제외된다. 자,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장은 바쁘신 몸이죠. 부산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자, 광역시장이라고 그래요. 자, 수원시장은 어때요?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래. 자, 그럼 다음 중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과 관련돼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요?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포함되지 않는 거 서울시, 그다음에 부산시장, 광역시장. 그러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과 대도시장은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시 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후의 구청장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겠죠.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2번 질문 보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으로 나와 있네요. 자, 지목이란 그러면 이제 점프해야 돼요. 바로 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이다. 그래서 형상 그래서 뭐예요? X다. 자, 3번 지문을 보죠. 3번 지문은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3번에 대해서 축적 변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잡고 있네요. 그럼 영어의 정의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왜 틀렸는지 보죠.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로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필지가 돼. 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그건 소재라고 그랬죠. 369. 그래서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요 넓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좌표가 되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됩니다. 한 필지란 자, 토지 등록 단위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바로 필지가 되겠죠.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토지의 표시라 하면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여기가 틀렸네. 소유자가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4번은 X다.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 이렇게. 자, 5번입니다. 경계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 점이 나왔네. 그러면 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거는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이게 되겠죠. 자, 경계점이라 하면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에 요거 한번 확인해 둬야 돼요.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래? 경계점이죠. 그러면 4번은 X라는 걸 5번은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경계라 하면 자,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 한번 비교해 봐라. 자, 경계라는 개념과
자, 경계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은 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놓고 경계라는 것은 선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다섯 개 개념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의 성의와 관련돼서 자, 여기에서 맞는 지문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한 필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필지에 대한 개념 중 틀린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잡았네. 자, 필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바로 지적의 3요소가 되겠죠.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의 3요소가 되겠죠. 지적의 3요소는 그러면 토지 등 확인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 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바로 필지라는 거죠.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 요소를 많이 배웠죠.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필지에 대입이 되는 개념이 뭐가 있죠? 바로 양입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자, 필지는 그러면 요거는 주된 토지. 자, 정된 토지 요게 바로 양입지가 되겠죠. 그럼 요 문제는 필지와 관련된 문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점검 한번 해보죠. 1입니다. 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이 연결되어 있어도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 우리가 확인해 두라는 거죠. 필지의 성립 요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 이런 지문이 되겠네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가 됩니까? 바로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 돼. 자,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으로서 지적도 측정 몇분의 1이죠? 1200분의 1이 되겠죠. 자, 임야도의 일반 측정은 몇분의 1이에요? 자, 60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12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축척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일하지 않네. 그럼 필지로 성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입니다. 가선 내에 주거용 건물이 있을 때 주된 지목이 가선을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요거는 자, 요 지목과 관련돼서는 건축물의 부지.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다고 우리 확인해 달라고 그랬죠. 세 군데가 뭐예요? 자, 이제 나오네요. 자, 목장 용지에 하나 규정을 두고 있죠. 또 하나 뭘 두고 있죠? 가선에 두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묘지에 하나 두고 있죠. 그러면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꼭 기억해 두셔야죠. 목장 용지, 가선, 묘지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암기가 요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선 내 주거용 건축물은 가선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바로 대가 되겠죠. 그러면 2번은 그러면 X가 된다. 자, 3번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3번은 어때요?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다시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으로서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3개. 자, 첫 번째. 정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또 하나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를 초과한 경우 양입할 수 없죠. 그러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된 형태의 토지 면적의 주된 형태의 토지 면적을 10%를 초과 동그라미 양입할 수 없다. 자, 문제 3번 지문과 관련 3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고요.
자, 필지는 주된 토지고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3번에 틀린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다시 정리한다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통일성과 지반이 연속돼야 된다.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목장용지, 가수원, 묘지 요 세 개 반드시 암기 요망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외워달라는 거 부탁해요.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양입지가 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래요. 자,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두 번째는 자, 10%를 초과한 경우, 자, 양입지의 제한 요건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입니다. 그러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돼서 세 가지 요건,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10%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러면 문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죠. 자, 1번에 5,000제곱미터 목장 용지 이걸 잘라봐요. 그러면 이게 주된 토지예요. 그러면 50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가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 1번과 관련돼서 양입지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된 거네. 문제 4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2,000제곱미터의 답인 토지를 위해서 설치된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주된 토지의 지목이 답이죠. 자, 그러면 종된 토지는 도로네요. 그러면 10%를 초과하지 않았고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고 10%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답으로 편입될 수 있다.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3번은 6,000제곱미터의 전인 토지를 위해서 설치된, 그러면 주된 토지가 전입니다. 그러면 종된 토지가 자, 도로 부지래요.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네요. 자, 10%를 초과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3번은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 자, 4번 지문이죠. 23,000이죠. 23,000제곱미터의 논에 둘러싸인, 그러면 주된 토지가 바로 답이죠. 그럼 10%를 초과하지 않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죠.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 유지. 그러면 다 통과됐네요. 그럼 4번은 양입지로 처리할 수 있다. 자, 5번 지문에 대해서 8,000제곱미터는 답을 위해서 설치된, 그러면 주된 토지가 답이죠. 자, 47제곱미터의 구거래, 그러면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죠. 10%도 초과하지 않았고 330제곱미터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과 문제 4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요 두 문제로 마무리해 달라는 게 바로 문제 3번, 4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지목이죠. 지번에 대해서네요. 지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매년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5번. 자, 지번에 대해서 이 문제를 못 풀면 안 됩니다. 지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지번과 관련돼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지번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문제 5번을 접근해 보죠.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틀린 것 요거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폐쇄 또는 말소된 지문이라도 다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 1번과 관련돼서는 뭘 한번 정리하다라는 거죠. 결번이네. 자,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결번 대장은 영구 버전이야. 10년 버전 장부가 아니라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서 영구 버전이다. 자,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결번은 A적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A가 있다고 그랬어요. A외.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암기했죠. G, 축 이렇게 한번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G, 축. 자, G와 관련돼서는 지번 변경입니다.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그러면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요거 암기 코드 정리해 두시고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축 이렇게 해서 자, 1번 지문은 맞네요. 그래서 1번은 O. 자, 2번 지문을 우리가 보죠. 2번입니다. 자, 지번은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하고 자, 이치 파악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자, 지번의 특징은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지번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효력 측면 측면에서는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특징은 개별성, 그 다음에 특정성을 부여해준다라는 거.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게 바로 지적 공부에 지번이 등록되면 어떤 토지, 요 토지와 요 토지를 구별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대항적 효력이라는 거. 그러면 이번에 포인트는 개별성, 특정성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3번 지문입니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좋아요. 자, 임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임야라는 게 틀렸네. 임야가 아니라 뭐예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요 조심해야 됩니다. 임야 대장 및 임야도죠. 자, 임야 대장 및 임야도의 숫자 앞 동그라미 앞에는 뭐를 붙여요? 산이죠. 그래서 요 임야가 아니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임야가 아니라 임야 대장 및 임야도. 그러면 앞이 뒷산이에요, 앞산이에요? 앞이라는 거. 앞에 뭘 붙인다? 산으로 표기해준다. 그러면 요 3번은 X가 돼.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우리가 보시죠. 4번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뭐예요? 자, 북서 기본식이 되죠. 자, 우리 기본 이체에 따른 분류로서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를 나타내 보시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자, 남동쪽으로 지번을 꺼맺는가? 이게 바로 북서 기본식이 됩니다. 그러면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등록 전환. 그러면 이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요 지번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신. 그래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이다. 자, 원칙이 하나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자, 인접 토지에 본번의 부분을 붙여라. 본번의 부분이 됐었죠. 자, 예적으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여기 또 하나 나오네.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채점 멀려. 그래서 채멀려 달라고 그랬어요. 자, 채멀려. 자, 최종집은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는
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우리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등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등신, 원칙 그러면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고 A적으로 멀려. 자,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죠. 5번의 등록 전환의 경우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의 최종 지번 찾았다. 최종 지번 채자 동그라미 채. 자, 채 멀려져.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당해 지번 부여지 안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암기 코드 몇 개 숙제하고 가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 연구 버전 원칙 X A적으로 지축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그럼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 지축. 자, 지번과 관련돼서 대항적 효력 암기해 줘야죠. 개별성과 모선성, 특정성. 자, 임야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임야가 아니라 앞에 선자를 표기한다라는 거.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리로서 북서 기본식과 북동 기본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이다? 바로 북서 기본식이라는 거.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등신이다.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고 A적으로 암기 코드 최멀려.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지번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92페이지 우리가 넘겨보죠. 자, 지번에 관련돼서는 몇 문제 우리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매년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문제 6번에 대해서 우리 또 지번 문제를 보시죠.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지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번에는 옳은 것 이렇게 고르라고 그랬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의 지적성 한정은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때는 지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번 변경 시 지번 변경 사유를 기재한 성인 신청서에 지번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임야도의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가 틀렸죠.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겠죠. 그러면 1번은 자, 1번은 X가 되네. 자,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주실 게 하나가 있어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시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1번 지문은 시도지사 승인을 정리하십시오. 이 문제가 바로 시도지사 승인. 올해 이제 별표 5개가 되고,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암기 코드 우리 하나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반, 그다음에 지, 그다음에 축, 반지축 이렇게 기억해 둬야 돼요. 또 하나는 반지축, 또 하나는 자 500분의 1에서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6000분의 1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하면 지적공부의 A적 반출 사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 반지축. 그러면 요 자, 시도지사 제출해야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축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 그러면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이네요. 자, 지방부역이 좁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숙제하라고 그랬어요? 자, 좁은 지역이죠. 자, 좁은 지역과 관련돼서는 요것은 지역을 산성하라고 그랬어요. 지역. 그래서 지방, 지역. 그러면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것. 요거는 뭐가 된다? 좁은 지역, 도면 장수가 적은 것. 그래서 지역. 그래서 요거는 자, 지역 단위법이 되겠죠.
자, 지방부역이 좁은 지역에서 도엽 단위법을 많이 사용하면 아니죠. 지역 단위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도엽 단위법은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강대해야 되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단지 단위법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자,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단위별 분류 그래서 지역 단위, 도엽 단위, 단지 단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엽 단위법을 채택하고 있겠죠. 지역 단위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진행 방향으로 따른 분류로서 디귿 우리가 기억해야 돼야죠. 단지식은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단지식. 단지 단위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단지식, 즉 블럭식은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블럭식. 자, 그래서 1번도 그러면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이 되겠네요. 3번과 관련돼서 시가지 지역에서 기후식을 채택하며 좋아요.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행식이 되겠죠. 그래서 사행식. 3번은 X가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세 가지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 그 다음에 기, 단. 요건 이제 사기단이었죠. 사가 바로 사행식이 되죠. 사행식. 자, 기가 기후식이죠. 단, 단지식이야. 자, 사행식이라는 것은 요 사자가 뱀 사자가 돼. 뱀이라는 것은 꼬불꼬불 가죠.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이 됩니다. 불규칙한 경우에. 요거는 농어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농어촌 지역에서 기후식은 홀수 짝수죠. 그래서 규칙이겠죠. 규칙. 요거는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고, 자, 규칙적이고 시가지 지역이고. 자, 이치 파악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단지식과 관련돼서는 요 디귿 아까 생각하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래서 요 단지식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블럭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요 기후식을 뭐라고 그래요? 번호가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교호식이라는 말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채택하고 있는 거 사기단. 자, 사행식이 우리나라는 널리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이 되겠죠. 4번 지문은 지적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구역 변경과 직접 변경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는 좀 약간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겠죠. 자,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확정이 포인트죠. 확정. 자, 지적확정 청량하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지적확정 청량지역. 요걸 기억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지적확정 청량 공부 열심히 했죠. 원칙. 자, 원칙 종전지번증 본번으로 부여하겠죠. 본번이 여기에서 본번이 제외되는가. 안과 밖이죠. 자, 도시개발사업 안의 지번과 밖의 지번이 중복이 될 때 그 지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과 밖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사용은 못하죠. 그래서 그 제하고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자, 예적으로 이제 본번이 적다. 그래서 본번이 적을 때, 그러면 본번이 적을 때는 단지식으로 채택하거나 단지식. 또 하나는
바로 최종 본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지역 그러면 원칙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고 예적으로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암기가 됐었죠. 지, 행, 축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지행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28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자,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뭘 준용한다?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행축 이렇게 암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들렸죠. 정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행축 자, 이러한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후단은 맞죠. 그러면 4번은 X다. 자, 5번 지문을 보죠. 5번 지문을 보면 신규 등록에 대해서 등신이죠. 자, 신규 등록의 경우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채 멀려졌죠. 멀리 떨어진 경우에 당해 지번 부여지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면 자,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맞습니까?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마무리 집시다. 지번과 관련돼서 문제 7번. 자, 지번과 관련돼서는 요 세 문제를 우리가 풀어놔야 세 가지 형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 7번을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을 가보죠. 합병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번이 5-2, 7, 8, 10-인 경우 합병의 토지의 지번은 7로 한다. 어때요? 자, 우리 합병은 선순위죠. 본번 중 선순위. 그러니까 7 맞네요. 자, 이번에 어느 토지의 지번이 7, 7-7-5, 8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7-1을 세 필지로 분할. 자, 분할에 대해서 우리 나왔네요. 자, 분할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쓴다 그런 거 우리가 숙지해 줘야죠.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자, 그러면 자, 본번의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하겠죠. A적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된다. 원칙과 예의적 측면을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7-1을 세 필지로 분할한대. 그러면 7-2 자, 10-1을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자, 7-2네요. 자, 본번이죠. 본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이 줬어요? 7-4니까 7-5를 줬네. 그러면 7-6, 7-7 이렇게 부여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2, 7-6, 7-7이 되겠죠. 그러면 2번은 X. 자, 3번은 신규 등록할 토지가 신자 동그라미. 자, 여러 필지에서 여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지문에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번 변경을 하는 경우 지번 변경 그러면 지행축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번 변경 지자 동그라미. 정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한다. 이겠죠. 자, 지적 확정 청량. 그래서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죠. 그래서 지. 자, 5번에 지적 확정 청량, 축적 변경, 지번 변경에 따른 토지 이동을 제외하고는 폐쇄 또는 말소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결과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다시 한번 숙제하죠.
자, 지방 변경, 지적 확정, 축적 변경, A적으로 결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과 관련돼서는 우리 100%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7번에 대해서 요 세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